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일부 지금 새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좀 가져온 게, 자, 일단은 지금 뭘 갖고 왔는지 좀 모르겠죠. 그쵸, 뭐, 베어리시 가틀리 써 있는데, 일단은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번 주는 조금 더 집중을 한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새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황이나, 그쵸, 이슈 같은 내용들을 일단은 좀 되짚어가는 시간들을 보통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또 기초 교육,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이제 좀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 안에서 이제 좀 가져가는 좀 제일 어려운 내용들 중에 하나 누군가는 이 부분을 좀 잘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아직 조금 미흡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황 자체를 가져갔었을 때는 당연히 이슈가 있겠죠. 지금 갖고 온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골드를 가져왔습니다. 골드의 지금 최근 추세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봉상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본다라고 하면 먼저 체크할 포인트 자체가 지금 일단은 1번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거기에 따라서 공급망 병목 현상 같은 경우가 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겠죠. 단기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정책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는 있지만 아직, 그쵸. 팬데믹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 그 외에 이제 다수의 부분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공급망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쵸 팬데믹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저탄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리고 전력난 그쵸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최근에 유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 상승폭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견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 자체는 지금 여기 QR코드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이 부분 지금 들어오셔서 좀 궁금하다, 저와 함께 하고 싶다, 좀 질문이 있다 하시면 참여해 주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베어릭시 가틀리 패턴이 지금 나와준 움직임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동안 기본적인 요소들은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런 차트 흐름이 이렇게 지금 나와줬을 때, 일단은 다음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향후 왜 올라가야 되는지, 단순히 수학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죠. 어느 정도의, 그쵸? 심리가 좀 작용되는 자리값들, 그렇기 때문에 패턴 대응, 추세 대응,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작년 20년 기준으로, 20년 8월 기준으로, 그쵸? 팬데믹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쵸? 이때 당시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팬데믹이 발생한 뒤에, 그쵸? 불안감, 그쵸? 경제에 대한 불안감, 셧다운에 대한 위기,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반영을 하면서 공포감,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올랐었던 가격 흐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그쵸? 고점을 찍고 나서 나왔던 대추세 라인 때, 그쵸? 기준이 여기 고점을 두 개를 기준으로 했었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쵸 고점 한번 찍고 나서 큰 눌림 그 다음에 다시금 상승했지만 이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러다가 그쵸 돌파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강한 추세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쵸 여러분들 뭐 시황 내용들 뭐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과 싸우기 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좀 소화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히 차트만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차트 흐름만 좀 지켜봤었을 때 뭐가 더 유리하냐 상승이 더 유리하냐 하락이 더 유리하냐 이렇게 두 가지 관점만 좀 생각을 하면서 향후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일단은 그쵸. 지금 일단은 상단 추세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제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추세 라인대를 이탈을 했다. 대추세 라인대 이런 걸 좀 대추세 라인대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작년 8월부터 1년 이상 계속 유지됐던 추세 라인대가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좀 강했고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중에서도 특정 주식들 이렇게 추세선 하나 이렇게 대추세선을 이탈하는 이런 템포에서 한번 들어가시면 여기서는 굉장히 좀 재미를 좀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좀 재미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기간값이 대신에 1년 이상인 것들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추세 라인대를 지금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저점 기준으로도 그쵸? 하나의 추세선을 만들어 봤을 때 지금 작년 4월부터 해서 나왔던 이 큰 변동성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그쵸? 자, 먼저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만들기, 그 다음에 위랑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추세선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제가 기초교육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다섯 가지 수렴 형태, 그쵸? 다섯 가지 수렴 형태 뭔가요? 자,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상단에 이렇게 기울기가 똑같이 올라가는 쐐기형, 하락세기, 상승세기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그쵸? 어센딩, 레귤러, 디센딩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 수렴. 이거는 어떻게 기준으로 나누나요? 지금 일단은 기울기가 똑같은 거, 그쵸? 상승, 상승, 하락, 하락이 있고요. 기울기가 다른 거 총 세 가지. 하락, 수평, 하락, 상승, 수평, 상승. 이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수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나와준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결과값에서 수렴 형태가 나와줘도 결국엔 수렴은 수렴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뭐 몇 퍼센트 확률 이렇게 좀 존재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계산하지 말고 이탈하는 자리값 결국에는 수렴 형태가 나왔는데 이 수렴 형태가 뭔지 여기서 어떤 확률을 보여줄지 이런 거보다는 일단 수렴 형태를 이탈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볼만한 게 그쵸? 그러면 지금 일단은 상단선을 이탈을 했으니까 하단선 기준으로 복사를 해서 첫 번째 자리값 하나 더 복사해서 두 번째 별표. 이 상단에 이어줬던 이 별표 기준으로 해서 채널 라인대를 만들어 주는 거야. 채널 라인대가 뭔가요? 평행은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의 마디매매 포인트, 그쵸? 수평된 마디매매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박스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체크를 하면서 그동안 분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마디선 많이 그어놓고 이 안에서 이 안의 변동성에서 움직여주고 돌파나 움직임 좀 지켜봤었을 때 이 구간에선 좀 보수적으로 지켜봤다가 움직임 뻗는 거 보고 추세 보고 대응자리값 가져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결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 라인대를 이탈했던 이 자리값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그렇죠? 이 자리값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렇죠. 하단선을 지금 기준으로 만들어진 평행한 채널 라인대가 지금 형성이 돼요. 그럼 얘는 기대값이 1차적으로 어디냐면 그쵸? 이 상단 라인대를 터치해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기대값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다. 상단 채널 라인대를 터치할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응을 보시면 좋겠죠. 이거는 단순히 선물 그리고 뭐 이렇게 골드 이렇게 편중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주식도 되고요 코인도 되고 다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전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이전 레벨 때 에너지를 많이 썼던 구간 때보다 에너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횡보 자리가 길게 간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에너지를 많이 응축하고 있다가 이제 좀 있으면 다시금 발산을 한다는 거는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그쵸? 진입 구간을 확인할 수 있고 얘 구간 때까지 일단은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어디까지? 그러면 진입에 대한 구간 때는 이 동그라미 이탈 부근 어디서든 스타트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보면 뭐 결과값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쵸 시장 가격대로 이렇게 좀 지켜봤었을 때 그쵸 여기서 돌파 구간이 이렇게 딱 나와준다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캔들이 돌파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까지는 지금 좀 도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 구간대에서 들어가도 상관없다. 근데 너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좀 불안하겠죠.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골드 추세를 여기까지는 내가 1920대까지는 일단 좀 대응 자리를 보면서 좀 장기적인 추세로 매수세 지금도 좋고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꺾이진 않을 거야. 시황적인 측면도 여러분들 모을 수가 있다고 하면 가져갈 수가 있겠죠. 주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한 상승 모멘텀, 그렇죠? 이슈,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충분히 뭐 연말이나 아니면 뭐 소비 시즌, 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면서 그동안 분석해왔던 기대감과 상승 여력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1차 자리값.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들어진 이 추세 라인 때는 그쵸 2차 자리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내가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와주는 골드를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는 여기까지도 좀 끌고 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입에 대한 익절가들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기하 계신 분들은 여기서 그쵸? 1차적으로 물량 50% 그쵸? 여기서 올청 산을 보는 거겠죠. 물량 전체 정리. 그럼 주식도 똑같겠죠. 적어도 뭐 지금 현재 여기서 절반 매도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보다가 그렇죠.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여기서 이 구간대는 기한값이 길어질수록 계속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아직 우상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진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모든 변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슈도 있을 거고 갑자기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목표 익절가라는 거를 지금 일단은 좀 체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론으로만 지금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손절가는 어디일까요? 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추세 라인 때 대추세 라인 때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금 이 자리 값을 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서 터치 구간대 좀 보시다가 그렇죠? 여기서 퉁 내려오는 이 자리 부근대를 이제 손절가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중은 정말 내가 딱 터치를 했었을 때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그쵸 여기서 장난질을 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 손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비율이나 퍼센트는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리테스트 구간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다시금 상승할 때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값이다 보니까 한 번은 더 지켜볼 수 있다. 낙폭을 보여주더라도 재차 상승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쵸? 포지션에서 지금 진입가 기준으로 그쵸? 이탈한 자리값을 이렇게 보고 나서 타겟, 그쵸? 목표가를 이렇게 좀 설정을 하고요. 최대. 손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좀 이탈하는 이 자리값 이렇게 좀 손절을 걸어 두면서 내가 진입 대비 이 이상의 손절을 보고 목표는 이 이상의 익절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값을 좀 끌고 간다. 포지션을 이렇게 좀 대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가져가는 지금 내용 자체는 정말 추세선 하나 그어놓고 그렇죠? 거기서 채널 라인 때 좀 그려놓으면서 목표랑 익절가 이렇게 지금 좀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처음에 정말 단순하게 선만 그어놓고 나서 목표가 익절가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자, 추가적으로 지금 내용 자체는 지금 2부에서 그럼 아까 이제 좀 만들어 놨었던 무슨 나비 모양의 그쵸?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왜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 3부로 이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2부 마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지금 일단 추세선 하나로 채널 라인 때까지 해서 지금 골드의 목표가 상승 흐름 어디까지 좀 이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목표가예요. 그쵸? 거기까지 다 못 들고 갈 수는 있겠지만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 빠르게 익절을 할 수 있었던 자리값을 조금 더 길게 최대치로 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최근 움직임을 좀 비교를 해봐서 아까와는 이제 좀 다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지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고점 저점을 지금 있는 자리값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지금 사용을 한 건데,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방송을 보신 분들 아니면 처음 접하신 분들 다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지금 어떻게 나와져 있냐, 그쵸? 가장 가파르게 상승 하락을 했었던 이 포지션을 기준으로 일단은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의 변동성을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점을 찍고, 그쵸? 저점 찍어준 다음에 자,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좀 가져가기 앞서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을 할 때, 그럼 여기서의 지금 상승폭에서 눌림이 나와줬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한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분봉으로 더 쪼개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모든 파동들을 지금 현재 이 피보나치 되돌림의 움직임과 흐름으로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 최근에 일단은 좀 기술적 분석, 그리고 그동안 뭐 10년, 20년 주식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굉장히 이제 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보조지표나 내용 해석에 대해서 좀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상 이거는 뭐 생소한 게 아니고 피보나치 수열, 그쵸? 어렸을 때 수학 시간 때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피보나치 수열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져 있는 비율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0.618, 1, 뭐 1.618 비율 이런 부분들이, 그쵸? 자연에서 있는, 그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황금비, 그쵸? 황금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황금비가 나와주고 있고, 가장 눈으로 보기 아름다운 패턴이나, 그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연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질서도가 있는 내용 자체가 알고 보면 이러한 패턴, 비율을 가지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달팽이, 그쵸? 이 모양 자체에서 비율 같은 거, 해바라기 씨 안에 있는 해바라기 모양 패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벌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예시를 좀 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흐름 자체가, 그쵸, 위아래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주고 있는 이 내용 자체에서도 알고 보면 나름의 규칙이나 패턴 자체가 좀 정해져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정해진 패턴 안에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움직임들을 좀 미리 그래도 계산적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고점과 저점을 잇는 자리값에서 반등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장 최고점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줬죠. 이 구간대에서 반등이 올라오는 건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저점 기준으로 강력한 반등을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보는 차트가 여기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시장가가. 그렇죠. 여기서 충분한 지금 강한 언더가 지금 보여줬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번의 해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반등을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 저점 고점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일부 상승, 최저점에서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제 기준입니다. 제 저점에서는 못 들어가고 일단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0.382, 제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방송 중 계속 얘기를 강조를 드리는 건데 얘가 별 5개짜리예요. 적어도 그쵸, 저점 고점 기준으로 38.2%, 이게 100%의 비율이라고 하면 그쵸, 38.2%의 반등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원웨이 상승 하락, 강력한 에너지를 방향을 줬었을 때 그쵸, 눌림, 반등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수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다. 여기 구간대에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응 영역을 봤을 때 확률상으로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의 대응이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그쵸? 0.381을 돌파를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쵸? 그러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자리 언더에서는 손절가 보면서 기존에 알고 계시는 마디매매 포인트 대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수치인 0.5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겠구나 하면서 여기서 매수 대응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내가 여기까지 터치하고 끊어준 다음에 그 다음 움직임 보여주고 다시금 상승 여력이 나와주는 특정 자리값에서는 618 다음 자리까지 마디매매 포인트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지지선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그러면 다음 자리값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구나. 만약 여기서도 그렇죠? 한번 지금 일단은 고점 터치해주는 자리값에서 대응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손절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돌파 자리값에서는 그러면 돌파 이후에 자리값에서는 이 언더 자리값 이전까지는 그렇죠? 786까지는 추가적으로 매수 대응을 볼 수가 있는 자리값이겠죠. 상황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디매매 포인트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이 특정 마디선 안에서 그쵸 돌파냐 지지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내 생각이 좀 맞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 안에서 382까지는 기대값으로 먼저 보고요. 가장 중요한. 그 다음부터는 618 까지 결국은 보여줬어요. 그쵸? 이 안에서 이제 여러 번 대응을 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쵸? 618까지 대응은 일단 좀 나와줬다가, 여기 자리에서 일단 좀 강력하게 지금 매도세가 나와줬습니다. 그쵸? 특정 자리값. 그럼 여기서는 매도 대응을 봐도 되나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도 마디매매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낙폭, 매도세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원의 하락, 그 다음에 상승, 거기에 대한 눌림이 나왔으면 여기가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현재. 체크 포인트가 되는 자리값이 기준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영역이 A, B, C, D 패턴이 있고요. N형 패턴, 그 다음에 하모닉 패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좀 보여줬다. 지금 너무 어지럽죠? 다시 한번 그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그쵸?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지금 고점 저점을 가리키다가 그쵸? 중심값 여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하나, 둘, 여기서 저항.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뭘 시작을 하냐? 이 다음 패턴을 그렸을 때의 내용이나 해석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2부에서 지금 남은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정리를 하면 방금 패턴이 그쵸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반등까지는 382는 기대값으로 보고 나머지는 마디매매 포인트로 보고 나서 382에서도 눌림 자리가 올 수 있고요. 그쵸? 0.5에서도 눌림이 올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눌림은 어디서든 보든 되는데 결국에는 특정 눌림이 이 정도까지는 반영이 돼야 눌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패턴이 이렇게 나와 준 거예요. 이미 1A 그 다음에 반등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눌림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대에서부터 이제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자, 가능성이 있는 게 뭔가요? 자, 1번 슈팅 그렇죠? 이게 1번 내용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가정하면 1번은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이 다음에 2번 언더 그쵸? 하락을 갈 수 있고요. 3번은 뭔가요? 그냥 횡보. 그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이게 다겠죠. 그럼 이 횡보라는 거는 뭔가요?
단순히 이렇게 에너지가 작은 건 아니고 이 안에서도 변동성을 더 키워갈 수도 있고 장난질을 칠 수 있는 부분 중엔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3번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일단은 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어지럽겠죠. 어지러운 상황. 어디로 튈지 모른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답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체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냐? 먼저 우리가 지금 바라볼 거는 2번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가져갈게요. 아니다. 그냥 오늘은 지금 1번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석으로 일단 좀 더 집중 있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반영이 1번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골드를 지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좀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1번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할게요. 자, 결국에는 그렇죠? 여기까지 보여줬다가 반등을 지금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그럼 이 전에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어느 자리값에서. 어디서부터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지금 다시금 다 지우고 나서 다시금 이런 자리값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갔는데 그쵸? 볼린저 밴드의 저점도 찍어주고 여기서 반등이 제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현재 구간대를 좀 본다라고 하면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추세 라인 때도 이탈하는 자리가 조만간 나와주고 있죠. 일부에서 배웠던 내용 자체 확인했던 자리값. 그러면 그 자리값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모닉 패턴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대는 618에서 기준값이 나와주는 거예요. 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각각에서 여기에서 지금 눌림 자리가 나오냐, 0.5에서 눌림이 나오냐, 그 다음에 0.618에서 눌림이 나오냐, 786, 886 다 가능합니다. 어느 특정 자리값에서 눌림이 나오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패턴 이름이 달라져요.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이 0.618은 가장 하모닉 패턴에서도 정석 패턴인 가틀리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저점 찍어준 다음에 그럼 618이면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가틀리는 786까지 고점을 찍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상승을 가는데 어디까지 일단 볼 수가 있냐? 786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1870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여기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횡보 자리 지금 여기 구간대로 좀 봤었을 때 목표가를 1800대부터 1870, 70포인트면 700틱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내가 1800 돌파하는 자리값 보고 아니면 그 전에 언더에서부터 어느 구간대든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어지럽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패턴에 대한 힘을 보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따로 방송을 제가 만약에 이거를 먼저 다 반영이 되고 잡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몇 주 전에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이 상황 부근 안에서 이 자리값을 잡았어요. 거의 반영이 됐었을 때. 그래서 뭐 10월 지금 둘째 주 뭐 이런 자리대에서도 이미 이 패턴 자리를 잡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봤었을 때는 1870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이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자료나 내용 자체를 영상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그만큼 미리 좀 예측을 하면서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간다는 아니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100% 맹신하는 순간 부러지죠. 주식이든 선물이든 그렇죠. 무조건 간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투자고 그 다음에 그냥 손절이나 특정 자리값 대처를 해야 되는 자리값을 놓치면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보기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값에서는 확률이 높다였어요. 저 역시도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안다라고 했었으면 제가 여기서 굉장히 큰 돈을 넣으면서 가져갈 수 있겠죠. 한 계약으로 기본 700만 원 이상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죠. 786 자리값에서 지금 현재 구간대가 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파를 하고 싶어도 지금 일단은 계속 저항을 받고 또다시 상승 보여줘도 저항을 받고 약간 이러한 식의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로로 얘는 더 늘려도 786 그대로 지금 수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깰 수가 있어요. 깰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리값은 여기 구간대가 PRG라고 해서 포텐셜 리버스 존이라고 해서 추세 반전에 대한 자리값이에요. 추세 반전.
그렇죠? 언더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특정 자리값이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일단 추세 반전을 하면 어디까지 반전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었을 때 A와 D를 그어 놓고 나서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382 또 나왔죠. 또 나왔죠. 382. 382 자리값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보여줄 수 있다. 다시금 1800 초반대까지는 골드가 눌림 자리가 올 수가 있다. 왜냐면 단기 급등 일터 보여줬었고 여기 자리값이 강력한 저항 라인대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지금 계속 보여주면서 여기서 돌파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움직임으로 좀 봤었을 때 지금 좀 강력한 거는 다시금 1800대까지는 매도세를 좀 이어질 것이다. 만약에 이제 맥시멈으로 더 낙폭을 보여준다고 하면 618. 그래서 여기를 타겟 포인트, 타겟 프라이스라고 해서 TP 라고 약자를 쓰고 TP1, TP2라고 여기를 가리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1800, 2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1750대까지도 골드가 이제는 그렇죠. 이 상승분에 따라서 이제는 낙폭을 보여줄 수 있는 패턴으로 넘어간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모닉 패턴의 기본적인 정의예요. 자, 3부에서 이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나머지 패턴들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내용들은 3부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일단 좀 계속 어려운 내용을 하면서 지금 일단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나중에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계속 좀 반복적으로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정말 좀 궁금하다. 이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질문을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그쵸? 베어리시 잠시만요. 가틀리 패턴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좀 베어리시 가틀리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자, 총 패턴이 뭐 딥크랩 패턴 여러 가지 이제 다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한 8개에서 9개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전체적인 하모니 패턴 각각의 되돌림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렇게 해서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로 기준을 잡아서 가져간다.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서 그런 목표에 대한 D 지점이라든지 이런 수학적인 포지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산 작업이 있어요.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결국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찍히는 자리값이고 A, B와 CD에 대한 비율과 그 외적인 그쵸? BC 프로젝션 이 자리값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검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처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일단 좀 패턴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만약에 지금 자리값에서 골드 항 움직임을 지금 이 패턴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 좀 높은 확률로 좀 봤었을 때는 그쵸 여기서 저항을 받는 움직임 조금 더 그쵸 5일선 라인대가 이평선 5일선 라인대를 확실히 깨고 기울기 자체가 변곡을 그리면서 우하향으로 좀 접어든다라고 하면 이쪽 자리 값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적어도 만약에 이제 1865 아니면 60 언더 뭐 이런 자리값까지 이제 좀 매도세를 좀 키워간다. 이평선 꺾이면서 힘 자체를 못 가져간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손절가로 보면서 그렇죠? 전고점이 손절가로 보면서 전고점 위에서
여기 자리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매도세가 조만간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쵸? 1800, 한 85 이상? 그쵸? 이 자리값까지 좀 깨면서 고점을 높인다. 고점 갱신하면서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쵸? 여기서 좀 지켜봤을 때 이제 좀 뉴스나 시황도 좀 중요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내년 언제까지 좀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이 좀 교체를 될 수도 있는 시기죠. 누구를 뽑을지, 연임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내용이 기사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자리값에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96 정도까지는 이상 좀 돌파한다. 만약 97까지 뭐 돌파를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자리값 이상 돌파를 하면 향후 골드 추세는 2078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자리값은 전고점까지는 아니죠. 여기서 상승 탄력을 봤던 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값이 일단은 도전 자리고 여기서 일단은 대응을 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조금 더 받는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패턴 자체가 베어리시 딥크랩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좀 바뀌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제가 분석을 했었던 것 중에 테슬라가 그랬어요. 자, 테슬라 움직임이 그랬었는데 870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쵸? 이전에 있었던 자리값으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서 좀 지켜봤었을 때, 그쵸? 0.618까지 일단은 좀 상승 여력이 나왔었죠. 그쵸? 여기서, 그쵸? 그러다가 언더 보여주고 나서 재돌파 시점에서, 그쵸? 가져갔었을 때 1차적으로는, 그쵸? 여기 구간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바라봤었고요. 2차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1.618 부근, 여기까지 상승을 보여준다. 그쵸? 여기서 매수세를 굉장히 크게 키워갔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 그쵸? 이렇게 찝어보면서 패턴을 봤었을 때는 그쵸? 786짜리 값까지가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상승을 좀 견인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었겠죠. 단기적으로 좀 봤었을 때. 이해되시나요? 그쵸? 618 되돌림 자리값이 나와준 상황에서 지금 봤었을 때, 그쵸? 그 다음 786까지 고점을 좀 그릴 수 있고, 그럼 이 안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추세 라인대나 흐름 자체 나쁘진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세를 계속적으로 좀 견인할 수 있었던 목표가를 여기까지는 다시금 야금야금 상승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810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쵸.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결국에는 언더가 나와줄 타이밍을 놓쳤죠. 뭐 지금 850, 뭐 이 이상 넘어갔었을 때는 그럼 다음 목표가를 1100대까지는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끌고 왔던 종목이에요. 방금 가틀리 패턴에서 딥크랩 패턴으로 넘어가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나와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테슬라는 그쵸. 여기 자리 저는 1100 이상까지는 그쵸. 뭐 그쵸. 1단위까지는 조금 이해는 됐었는데 진짜 1200 이상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여기까지 추가적인 상승 슈팅이 나올 줄 몰랐어요. 워낙 시총 자체가 좀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 여기까지는 상승을 볼 수는 있었고 단기 파동이었으니까 이 이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딥크랩 패턴, 일단은 가틀리 패턴 정석으로 먼저 대응을 하되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상승폭,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주고 아니면 1로 수치 잡았던 이 정고 라인대를 돌파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1.618 수치까지는 한번 비교를 해보고 여기가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청산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00까지 볼 수 있었던 구간 890이나 이 정도 자리값에서부터 잡더라도 1100까지는 한번 지켜볼 수 있었던 테슬라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골드가 지금 똑같은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쵸? 돌파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값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2078까지도 지금 일단은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추세로는 가능은 하다. 근데 지금은 딱 자리값에 걸려있죠. 하락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낙폭과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움직이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그쵸? 좀 추세나 흐름 자체 그리고 이슈나 내용들로 좀 지켜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확률이 높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매도로 대응을 볼 것 같아요. 그쵸? 특정 자리가 깨기 전까지는 골든은 이제는 그쵸? 매도세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고 특정 여기 자리값 이상 손절이 나온다 라고 보면서 조금 끌고 가는 거 일단은 바뀐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매수 매도 스위칭을 보면서 중장기 포지션으로 그쵸? 월물 바뀌는 시점 이렇게 좀 더불어 가면서 연말과 이런 부분을 좀 더불어 봤었을 때 골드의 상승은 다음에 보겠죠. 처음에는 일단은 매도로 지금은 좀 대응을 하다가 특정 자리값 이상 이탈을 했었을 때는 매수로 순응을 하는 방식으로 좀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마지막 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원의 하락이 나와주고 상승도 상관없습니다. 거꾸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원의 하락이 나와주고 지금 이러한 패턴이 나와줬을 때 결론적으로는 먼저 382 되돌림이 만약에 나왔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가장 별 3개예요. 여기 이상 스타트를 안 보여준다고 하면 패턴이 완성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봤었을 때 그쵸? 여기서 낙폭을 주고 넘어가면 얘는 0.886 수치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배트 패턴, 박쥐 모양이에요. 그렇죠. 뭔가 박쥐가 날개짓을 하고 있는 모양과 똑같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볼게. 그러면 0.382도 그렇고 0.5도 그렇고 이 두 개가 다 박쥐 패턴으로 같이 가져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만들어진 패턴은 뭐였나요? 다 틀리였죠. 0.618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수치가 786으로 떨어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크다라고 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1.618까지 고점을 그리면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온다. 자, 두 가지 유연하게 지금 배웠죠. 배트 패턴은 382, 0.5 여기 구간대에서 봤었을 때는 그쵸 상승률이 굉장히 큰 초반부터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좀 가져가는구나. 그러면 0.618일 때는 일단 기본적인 정석 패턴인 가틀리 그 다음에 더 보면 그죠 딥크랩 패턴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786 수치까지 일단 좀 볼 수가 있겠죠. 786 수치까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좀 크게 나와줬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패턴을 완성시키는 내용. 보통은 그래서 패턴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X랑 A랑 B랑 C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선을 잡아줘야 그 다음 추가 대응이 있으니까 패턴이 완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786이죠. 786 수치로 봤었을 때는 1.272 자, 1.272 구간대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거는 버터플라이 패턴이에요. 버터플라이 패턴. 자, 그래서 버터플라이 패턴까지 지금 일단 좀 배워봤고 하나 더, 그쵸? 하나 더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크랩 패턴, 그쵸? 크랩 패턴은 지금 아까 일단 딥 크랩 패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크랩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18 기준으로 나와주는 패턴 자체가 그냥 크랩 패턴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2 구간에서도 크랩 패턴이 나오고 618에서도 나와주는데 기본적으로는 가틀리랑 지금 크랩 패턴이랑 618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786짜리는 자꾸 여기가 좀 꼬이네요. 786짜리는 그쵸 버터플라이 패턴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샤크 패턴이랑 사이퍼 패턴인데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샤크 패턴이나 지금 사이버 패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쵸 쌍바닥 우리가 W자 반등 패턴을 지금 보면서 가져가는데 이게 지금 다 설명하는 게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 W자 반등 패턴, 짝꿍댕이 패턴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고 주식하시면서 가장 많이 패턴으로 보는 거를 조금 더 수치상으로 좀 정확하게 좀 정교하게 나름의 그쵸 이유를 붙여서
내용이나 수치를 붙여서 정확하게 자리값들을 좀 확인하는 구간들을 가져갔다. 이거를 그쵸? 수치상으로 좀 많이 정밀하게 분석을 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활용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0.382, 0.5 제 개인적인 활용은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자리값에서는 배트 패턴 한번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틀리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가틀리 안에서 크랩이냐 가틀리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패턴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하우잉 패턴 정말 많고 내용 자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활용을 하면 이 정도까지만 활용을 하면 그렇죠? 현재 추세나 움직임 자체 보시는 데는 정말 문제가 없으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 패턴에서 그렇죠? 이거를 뒤집으면 그렇죠? 더블탑 그렇죠? 쌍고점 패턴을 똑같이 이게 뒤집어 놓은 모양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값 특정 자리값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정보를 돌파하는 이 타이밍에서 매매 관점을 한번 세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지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값에서 그쵸? 다음 고점까지를 매수세를 보면서 끌고 갈 수가 있고요. D지점에서 확실한 좀 저항 자리값이 확실히 보여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까 A랑 D 사이에서 놓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0.382까지 언더를 보여줄 수 있는 매도세가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그쵸? 구리 자체를 일단은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패턴이 좀 깨졌네요. 이전 패턴으로 지금 좀 자리값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지금 딥블리시 크랩 패턴으로 해서 이 자리값이 꼬여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정리한 거는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겹쳐서 앞에서 패턴들이 어떻게 나와주면서 이렇게 좀 끌고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패턴 자체가 어디까지 올라오고 이런 내용 자체가 이제 좀 해석을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HG9리 그쵸? 이게 가장 최근 패턴 흐름이에요. 그쵸? 최근 자리값 맞춰서 지금 만들어놨던 네 가지 하모닉 패턴이고 지금은 언더를 더 크게 보여주면서 정말 달러 강세 특별한 지금 변수가 있는데 자 배트 패턴이 있고요. 가틀리 패턴이 있고 크랩 패턴 그쵸? 여기서 지금 좀 안 나온 거는 버터플라이 패턴이 안 나와줬네요. 저도 이 정도 활용으로 했었을 때 현재 추세 무조건 얘네가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특정 자리값 이탈을 또 보여줄 수 있고 걸려주는 자리값에서도 이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가져가면서 특정 자리값들을 좀 활용하면서 뷰 자체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일봉상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하는 부분으로 하모닉 패턴을 좀 활용할 수 있다. 오늘 좀 내용이 어려웠는데 반복해서 보시고 싶다, 저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3부 여기까지 보겠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